회장님 곁에 배신자가 있어요!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 회장실 앞 경비에게 제지당하던 낡은 패딩의 고등학생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린 한도식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놀랐습니다. 배신자. 석 달째 회사 내부를 조용히 감시하던 회장의 귀에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처음 보는 이 소년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때 18살 강도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행동이 자신의 인생과 69살 회장의 인생 모두를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요. 도대체 이 소년이 알고 있다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도건설 본사 건물 앞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바빴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임원들, 커피를 손에 든 신입사원들이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로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강도윤, 18살. 소년이 입고 있던 검은색 패딩은 곳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있었고 지퍼도 반쯤 고장 나 있었어요. 낡은 운동화의 밑창은 거의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곤 했습니다. 목에 걸린 학생증만이 그가 고등학생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도윤은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 속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돼. 도윤은 속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학생, 어디 가는 거야? 50대 중반의 경비였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입은 경비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저는 회장님을 뵙고 싶어서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 학생이 회장님을? 경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도윤의 낡은 패딩, 해진 운동화, 더러워진 배낭을 차례로 훑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올라가려고 그래. 회장님은 예약 없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회장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게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경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리고 학생, 학교는? 지금 등교 시간 아니야? 오늘은 꼭 회장님을 뵙고 가야 해요. 도윤이 다시 엘리베이터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팔을 벌려 막아섰어요. 안 된다니까. 나가. 계속 이러면 불러야겠어. 경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젯밤 내내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쫓겨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 할머니.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발이요. 3분만이라도 좋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경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안 나가면 정말 경찰. 땡. 그때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상층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였어요.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69살의 한도식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약간 구부정한 어깨. 요즘 회장은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였어요.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이후로 회장은 조용히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정민호에게만 살짝 귀띔을 하고 극비리에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누가 배신자인지도 몰랐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임원들, 10년 넘게 믿어온 직원들, 그중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회장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학생이 자꾸 경비가 급히 고개를 숙이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그보다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도윤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입술로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회장님 곁에 배신자가 있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도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배신자. 방금 들은 그 단어가 회장의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처음 보는 학생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 소년.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회장은 오랜 사업 경험으로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지금 이 소년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경비가 다시 도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 경비, 사람들 시선부터 치워. 그리고 학생을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데려가게. 회장은 이미 석 달째 내부자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공개된 로비에서 한마디 더 듣는 순간이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경비를 멈춰 세웠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바닥에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69살의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자네가 지금 뭐라고 했나?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어요. 회장님 곁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어요. 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건가? 그건 여기서는. 도윤이 주변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몇몇 직원들이 서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회장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들어오게. 네.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오라고. 거기서 얘기하지. 회장이 돌아서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경비가 놀라서 불렀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네. 내가 데려가겠네. 회장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윤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회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빨리 안 오나? 회장의 목소리에 도윤이 화들짝 놀라며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도윤은 경비의 당황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벽 쪽에 바짝 붙어서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냈어요.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천장의 층수 표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층, 15층, 20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도윤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짜 회장실에 가는 거야. 회장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배신자가 있다니. 회장의 뇌리에 여러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비서실장 박태준, 15년간 보안을 책임진 정민호 팀장, 10년간 재무를 맡아온 최상무. 그중 누가 자신을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이 학생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회사를 흔들려는 걸까요? 하지만 회장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눈은 진심이었다고. 땡. 최상층 도착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이 먼저 걸어 나갔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도윤은 생전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공간에 압도당했어요. 대리석 바닥, 큰 그림들, 고급스러운 조명. 회장은 복도 끝에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문 앞에서 회장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돌아봤어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네, 회장님. 자네는 진심인가? 회장의 눈빛이 도윤을 꿰뚫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회장은 도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들어가세.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책상,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운동화가 고급 카펫을 밟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앉게.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어요. 회장은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박 실장, 정 팀장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오게. 네, 회장님. 인터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우리 회사 보안팀장과 비서실장을 부르겠네. 자네 이야기는 그들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은 52살의 박태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는 회장의 20년 넘은 최측근이었어요. 그 뒤로 45살의 정민호 보안팀장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회사의 모든 보안을 책임지는 인물이었죠. 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박태준이 말을 시작하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도윤을 보고 멈췄습니다. 정민호도 눈이 커졌어요. 저 학생은 누구입니까? 정민호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 학생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고 하네. 들어보게. 학생이요? 박태준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패딩, 해진 운동화, 떨리는 손. 회장님, 이게 무슨 학생이 무슨 정보를 가져온다고. 박 실장.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세. 앉게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보게. 자네가 아는 게 뭔가? 도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세 명의 어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 박태준의 의심 가득한 눈빛, 정민호의 경계하는 표정.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이름은 됐네. 본론으로. 정민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순간 회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태준과 정민호가 동시에 회장을 쳐다봤어요.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정보가 새어나간다는 건가? 정민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회사 내부의 극비 프로젝트 정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극비 프로젝트? 학생이 우리 회사 프로젝트에 대해 뭘 안다고. 정 팀장, 조용히 하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 말해보게, 학생.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정보는 아직 회사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미 외부로 나갔어요. 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나? 자네가 그 정보를 어디서 봤다는 건가?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우연히 봤습니다. 우연히? 정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학생, 지금 장난하는 건가? 회사 기밀을 우연히 본다고? 저는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도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봤다는 게 말이 되나? 정민호가 일어서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 학생은 수상합니다. 혹시 경쟁사에서 보낸 건 아닐까요? 회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함께 정 팀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민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앉았어요. 회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학생, 우연히 봤다는 건 어디서 본 건가?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정민호가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난인가?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해놓고 출처는 말 못한다고? 박태준도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이 학생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출처도 밝히지 못하면서 정보 유출을 운운하다니. 하지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보가 새어나갔어요. 회장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회장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눈빛, 저 절박함,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 정 팀장,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학생 말을 들어보세. 출처는 나중에 밝혀도 되네. 하지만 회장님, 나중에.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태준과 정민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둘 다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회장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학생, 출처는 나중에 말해도 되네. 하지만 자네가 본 게 뭔지는 말해줘야 해. 어떤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건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 도윤아, 위험한 일은 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학생? 회장의 목소리에 도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것 봐요, 회장님. 역시 이 학생은. 하지만 도윤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만간 큰일이 벌어질 겁니다. 회장님 회사에 정말 큰일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머지않아서입니다. 도윤의 대답에 박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회장님.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큰일이 벌어진다니. 회장은 말없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학생, 자네 이름이 강도윤이라고 했나? 네, 회장님. 도윤 학생.
나는 자네 말을 믿고 싶네. 하지만 자네도 이해해야 해. 구체적인 증거나 정보 없이는 우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본 게 뭔지, 출처가 어딘지, 언제까지 말해줄 수 있나? 회장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 이틀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를? 학생이?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틀 주지. 이틀 후 다시 오게. 회장님, 박태준과 정민호가 동시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내 결정이네. 도윤 학생, 이틀 후 다시 오게. 그때 모든 걸 말해주게.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일어서며 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박 실장, 이 학생 연락처 받아두게. 그리고 밥까지 안내해주고. 네, 회장님. 박태준의 목소리는 불만스러웠지만 회장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도윤이 일어서서 회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회장이 불렀어요. 도윤 학생? 네.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닌가? 회장의 눈빛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 말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도건설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경비가 도윤을 알아봤습니다. 아, 학생. 회장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어. 올라가. 경비의 태도가 이틀 전과는 달랐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든 낡은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땡.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서가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비서를 따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이틀 전에 봤던 회장, 박태준 비서실장, 정민호 보안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두 명의 남자가 더 있었어요. 들어오게, 도윤 학생. 회장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회사 법무팀 김이사, 그리고 경영기획실 이상문에. 두 사람 모두 도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자, 그럼 시작하지. 회장이 테이블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윤 학생, 이틀이 지났네. 약속했던 대로 이제 자네가 아는 걸 말해줄 수 있겠나? 도윤은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손으로 직접 베껴 쓴 메모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회장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죠?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큰 프로젝트? 네. 제가 본 파일에는 프로젝트 H라는 코드명이 있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프로젝트 H. 그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내부 코드명이었습니다. 극소수만 아는 명칭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 정민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메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이번 분기 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분기. 맞았습니다. 다음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계속 말해보게. 도윤은 다른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규모는 1조 원대 투자. 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경기 남부 1조 원대.
정확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범인은 맞았어요. 법무팀 김 이사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있나? 도윤이 세 번째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부 검토 단계가 거의 끝났다고 나와 있었어요. 곧 외부에 발표 예정이라고요. 경영기획실 이 상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학생, 그런 정보를 대체 어디서 봤나?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뭐? 정민호가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난인가? 회사 기밀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출처는 말 못한다고? 하지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정보가 이미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메모를 꺼냈어요. 제가 본 파일에는 이메일도 있었어요. 누군가 외부로 정보를 보낸 이메일이요. 외부? 어디로? 경쟁사요. 도윤의 대답에 박태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쟁사 이름이 나와 있었나? 아니요. 하지만 대로 시작하는 회사라고 암호화되어 있었어요. 정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때 대한? 대성?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큰 회사인 것 같았어요. 회장은 도윤을 한참 바라봤어요. 학생, 자네가 본 파일이 언제 작성된 건가? 날짜가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 회장이 박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한 달 전이면 프로젝트 H가 막 내부 검토를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법무팀 김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학생, 그 이메일 보낸 사람은 누구였나?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내부 직원이라는 표현만 있었어요. 내부 직원?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모호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코드명까지 알고 있잖아. 박태준이 반박했습니다. 프로젝트 H는 외부에 절대 알려진 적 없어요. 이 학생이 거짓말할 리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학생, 자네 이름이 강도윤이라고 했나? 네, 회장님. 도윤 학생, 나는 자네 말을 믿고 싶네. 하지만 자네도 이해해야 해. 구체적인 증거나 정보 없이는 우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본 게 정확히 뭔지, 출처가 어딘지, 언제까지 말해줄 수 있나? 회장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확인 방법을 드릴게요. 파일에 접근한 사람만 아는 문장이 있었어요. 회장님 내부 서버에서 그 문장이 있는 버전이 어디서 열렸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누가 손 뗐는지 좁혀집니다. 정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또 시간을 달라고? 이틀 줬더니 이번엔 며칠?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좋아. 사흘 주지. 사흘 후 다시 오게. 회장님, 박태준과 정민호가 동시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내 결정이네. 도윤 학생, 사흘 후 다시 오게. 그때는 모든 걸 말해주게.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일어서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모두 나가보게.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어요. 도윤도 일어서려는데 회장이 불렀습니다. 도윤 학생, 잠깐만. 도윤이 다시 앉았어요. 회장은 도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닌가?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 말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알겠나? 네, 감사합니다. 도윤이 회의실을 나간 후 회장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로젝트 H 코드명까지 알고 있어. 저 학생은 진짜 뭔가를 본 거야.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의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생, 잠깐. 정민호가 도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과 무슨 얘기했나? 그건 회장님께서 비밀로 하라고. 비밀? 정민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학생, 나는 이 회사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회사에 위협이 되는 건 뭐든 알아야 해. 도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하지만 회장님 말씀이. 정 팀장. 뒤에서 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지시를 어길 셈인가? 정민우는 박태준을 쳐다봤어요. 박 실장도 궁금하지 않소? 저 학생이 대체 어디서 프로젝트 H 코드명을 알았는지 궁금하지. 하지만 회장님께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셨어. 이유가 있으실 거야. 박태준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주지. 이쪽으로 오게. 도윤은 박태준을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정민호는 그 뒤를 따라오며 계속 물었습니다. 학생, 사흘이라고 했지? 사흘 안에 정확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나? 최선을 다해 볼게요. 최선? 이건 장난이 아니야.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정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학생, 솔직하게 말해. 누가 자네에게 그 정보를 줬나? 아무도 안 줬어요. 도윤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본 거예요. 또 우연이라는 거야? 정민호가 도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프로젝트 H 코드명을 우연히 본다고? 그게 말이 되나?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어요. 박태준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 팀장, 이만 그만하지. 학생도 힘들어 보이잖아. 하지만 박 실장, 이건 회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는 기다리면 돼. 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정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학생, 정확히 어디서 그 정보를 받나? 컴퓨터? 서류? 아니면 누군가한테 들었나?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동네 PC방이 아니라 전산 폐기물 수거 업체 단기 알바였어요. 버리는 컴퓨터들만 모아서 정리하는 일이요. 거기서 회사 로고 붙은 본체가 섞여 있었어요. 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PC방 폐기물? 네 사람들이 버린 종이들 중에 그런 게 섞여 있었어요. 정민호와 박태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어느 PC방인가?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동네에 PC방이 여러 개라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볼 거야, 학생. 정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회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 박태준, 정민호, 그리고 보안팀 직원 2명이 모여 있었어요. 정 팀장, 강도윤 학생 신원조사부터 시작하게. 회장의 지시에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민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강도윤, 18살. 서울 관악구 반지하 거주. 관악고등학교 3학년. 화면에 도윤의 기본 정보가 떴습니다. 가족관계는 할머니 최수님, 78살. 부모는 도윤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사망. 경제 상황은
박태준이 물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할머니가 폐지 수거로 생계 유지. 학생은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 정민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최근 아르바이트 내역 편의점, 치킨집, 김밥집 그리고 PC방입니다. PC방?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학생이 방금 PC방 폐기물 얘기를 했는데 네, 확인해 보니 한 달 전까지 관악구 게임존 PC방에서 일했습니다. 박태준이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PC방 폐기물에서 회사 기밀 문서가 나올 리가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학생이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PC방 사장한테 연락해보게. 도윤 학생이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하고. 네, 회장님. 정민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PC방 사장과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게임존 사장님이십니까? 저는 한도건설 보안팀입니다. 강도윤이라는 학생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정민호가 통화하는 동안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태준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어요. 회장님, 정말 저 학생을 믿으시는 겁니까? 박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프로젝트 H 코드명을 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 학생을 시켜서 나도 그 가능성을 생각했네. 회장이 박태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 학생 눈빛은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 뭔가를 정말로 봤어. 그래도 일단 사흘을 기다려보세. 그때 판단하겠네. 그때 정민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님, PC방 사장 말로는 도윤 학생이 주로 청소와 음료 서빙만 했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는 안 했대요. PC방에서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합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학생이 거짓말을 한 거군. 그렇습니다. PC방 폐기물에서 봤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진짜 출처를 숨기려는 건가? 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학생을 더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인물, 최근 동선, 접촉한 사람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게. 하지만 조용히. 학생이 눈치채지 못하게. 네, 회장님. 정민호가 보안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도윤 학생 주변 조사 시작. 학교, 집, 아르바이트 장소 전부 확인. 최근 한 달간 동선 추적. 네, 팀장님. 직원들이 급히 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도윤 학생 자네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가?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집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기분 탓인가?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골목 끝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도윤의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보안팀 직원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보고했습니다. 목표물 귀가 확인.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도건설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경비는 이제 도윤을 보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회장님 만나러 왔나? 네.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도윤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 박태준, 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도윤 학생. 회장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가방에서 새로 정리한 메모를 꺼냈습니다. 도윤 학생, 사흘이 지났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겠나?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윤은 메모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제가 본 파일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어떤 정보? 프로젝트 장소가 화성 쪽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화성? 맞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는 1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했어요. 박태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확했어요. 정민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학생, PC방 폐기물에서 그런 구체적인 정보까지 나올 리가 없어. 진짜 출처를 말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PC방 폐기물은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출처는?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봤어요. 정민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난인가? 출처도 안 밝히면서 정보만 흘리고. 정 팀장.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윤 학생, 자네가 본 정보가 진짜인 건 알겠네. 하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하지 않나?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눈물이 차올랐어요. 말씀드리면 저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봤어요. 허락 없이요. 그게 불법일 수도 있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박태준과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회장님? 혼자 얘기하고 싶네. 박태준과 정민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회의실에는 회장과 도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바로 질문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학생, 잠시만 기다려주게. 내가 확인할 게 있어.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과장, 오늘 오후 프로젝트 H 내부 검토회의 참석자 명단 가져오게. 네, 회장님. 10분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무언가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내부 로그를 확인했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30분이 지나자 회장이 컴퓨터 화면을 끄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학생? 네, 회장님. 방금 내부 로그를 확인했네. 프로젝트 H 관련 파일 접근 기록 말이야.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누가 어떤 파일을 봤는지 다 나와 있어.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네. 외부 유출 흔적은 없어. 하지만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비서실 네트워크에서 이상한 접속 패턴이 발견됐어. 늦은 밤, 주말, 누군가 조용히 파일을 복사한 흔적이 있더군.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 팀장은 아직 이걸 모르네. 내가 직접 확인한 거니까. 회장이 의자를 도윤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있네. 솔직하게 말해보게. 자네가 본 게 뭔가? 도윤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산업체에서 일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전산업체? 네. 폐기되는 컴퓨터를 분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회장님 회사 계열사에서 나온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던 중에 파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걸 발견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데이터 삭제를 제대로 안 했구나.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폴더 이름에 프로젝트 H라는 단어가 보여서 열어봤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있었어요. 계획서, 예산안, 그리고 이메일도요. 회장은 도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하드디스크는 지금 어디 있나? 이미 폐기됐어요. 무서워서 다 지웠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손으로 베껴 썼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학생, 자네는 범죄자가 아니네. 자네는 우연히 본 거야. 그리고 그걸 나한테 알려준 거고. 정말요? 그래.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해야 해. 회장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정 팀장이나 박 실장한테는 말하지 말게. 알겠나? 왜요? 지금 보안팀조차 믿을 수가 없어.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내부자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르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네가 본 이메일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 도윤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상세하게 베껴 쓴 메모들이었어요. 회장은 공책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건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책에는 이메일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발신자는 불명이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도윤 학생, 회장이 공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네. 정말 고맙네. 저는 그저, 아니야. 자네는 용기를 냈어. 그게 중요해. 회장이 책상으로 가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네. 할머니 수술, 병원이 핑계 못 대게 내가 직접 결제 기록을 남기겠네. 회장은 봉투가 아니라 병원 담당자 이름이 적힌 메모를 도윤에게 건넸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500만 원요? 자네가 우리를 도와줬어. 당연한 보답이야.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직통 번호야. 혹시 또 뭔가 생각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게.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윤 학생,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정 팀장이나 박 실장한테도. 알겠나? 네, 회장님. 자네 안전을 위해서야. 내부자가 눈치채면 위험할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문을 열고 박태준과 정민호를 불렀어요. 들어오게.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학생은 가봐도 되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회장님. 도윤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박태준이 도윤을 배웅했어요. 정민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나간 후 정민호가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별거 아니네. 학생이 좀 더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고 하더군. 회장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답니까? 사흘이나 줬는데? 인내심을 가지게, 정 팀장. 급하게 다그치면 학생이 위축될 뿐이야. 정민우는 불만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내부자를 찾아야 해. 회장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장실을 나온 후 회장은 박태준과 정민호를 불렀습니다. 둘 다 함께.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도윤이 건넨 공책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걸 보게. 박태준과 정민호가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게 전부 진짜입니까?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도윤 학생이 직접 베껴 쓴 거야. 회장이 공책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게.
이메일 내용이야. 두 사람이 그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레이 신도시 프로젝트 최종 정보. 회장이 화성시 방문하는 날짜 확정됨.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 쪽도 그때 맞춰서 움직이면 됨. 토지 소유주 명단은 첨부 파일 참조. 가격은 우리가 제시한 대로 진행. 회장은 아직 아무것도 모름. 계획대로 진행 중. 정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내부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 회장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레이 최종 거래 일정.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강남 호텔 2층 레스토랑. 계약금 50억 원 현금으로 준비. 나머지는 프로젝트 확정 후 처리. 절대 들키면 안 됨. 휴대폰도 꺼두고 올 것. 박태준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럼 나흘 후잖습니까? 그래. 나흘 후에 배신자가 대한건설 측과 만난다는 거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민호가 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그날 현장을 급습하면 됩니다. 배신자를 직접 잡을 수 있어요. 그건 나도 생각했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배신자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야. 이메일 주소는요? 박태준이 물었습니다. 개인 이메일이었어. 회사 이메일이 아니야. 그래서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어.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민호가 공책을 다시 넘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단서는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민호가 한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회장 비서실 통해서 일정 확인했음. 비서실? 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비서실 사람 중 하나라는 겁니까? 아니면 정민호가 박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비서실장님이거나요. 뭐라고? 박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 팀장,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가? 의심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회장님과 20년을 함께했어. 내가 왜 배신을? 돈 때문이죠. 50억이면 충분한 동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정 팀장도 마찬가지잖아. 보안 팀장이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나는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내가 왜 정보를 팔아? 그래서 더 의심스럽지. 그만.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서로 의심하는 건 배신자가 원하는 거야. 진정하게 들.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기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 최종 명단. 프로젝트 담당 최 이사. 토지 매입 담당 김 부장. 법무 검토 이 변호사. 위 3명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명단에서 제거. 언론 라인으로 책임자 프레임 씌워서 손발 못 쓰게 만들 것. 정민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처리라니 설마 제거하겠다는 뜻이겠지. 회장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생각인 거야. 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범인을 찾아야 해. 정민호가 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당장 위 3명한테 경호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게. 회장이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 네, 회장님. 다음 주 수요일 강남 호텔을 감시하게. 누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명심하게. 혹시라도 배신자가 자네들 중 하나라면.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두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태주는 혼자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윤의 공책 복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박태주는 그 내용을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비서실을 통해서 일정 확인했음.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서실. 자신이 책임지는 부서였습니다. 만약 비서실 직원 중 하나가 배신자라면 박태주는 직원 명단을 꺼냈습니다. 비서실 직원은 총 5명. 모두 5년 이상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배신했을까? 박태주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태주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실장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자가 잠시 멈췄어요. 실장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실장님, 아드님 대학 등록금 마련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리고 어머님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고. 박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걸까요? 누구십니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요.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웃었어요. 정말 그러실까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한편 정민호는 보안팀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회사 출입 기록을 전부 확인하고 있었어요. 혹시 수상한 움직임이 없었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한 장면에서 멈췄어요. 3주 전 저녁 9시 비서실 복도에서 누군가 USB를 꽂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민호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하지만 각도가 애매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지? 정민호는 그 시각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에 회사에 남아있던 사람은 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태준이었습니다. 설마. 정민호는 급히 다른 영상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장면을 몇 개 더 발견했어요. 모두 박태준이 늦게까지 남아있던 날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배신자인가? 정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정민호는 고민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그때 정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역시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민호입니다. 정 팀장님.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보안팀장으로 오래 일하셨죠. 하지만 승진은 막혔습니다. 정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누구시죠? 팀장님,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박태준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정보를 주는 겁니까? 우리는 팀장님이 승진하시길 바랍니다. 박태준이 제거되면 비서실장 자리는 팀장님 차지죠. 여자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함정인가? 아니면 진짜 증거인가? 정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배신자가 누구일까? 20년을 함께한 박태준일까? 15년간 신뢰해온 정민호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일까? 회장실 책상 위에는 임원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박태준의 사진. 23년 전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회사를 위해 헌신했어요. 회장의 아들 결혼식 때는 주례를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배신자일 리 없었어요. 회장은 정민호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15년 전 회사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때 영입한 인재였어요. 철저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을 위해 몇 번이나 위험을 무릅썼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도 배신자일 리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정민호 팀장님께서 급히 뵙고 싶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잠시 후 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정민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CCTV를 검토하다가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복도에서 누군가 USB를 꽂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3주 전 영상입니다. 저녁 9시경이고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 네, 각도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정민호가 출입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각에 회사에 남아있던 사람은 박태준 실장뿐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 실장이? 네. 그리고 비슷한 장면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모두 박 실장이 늦게까지 남아있던 날입니다. 정민호가 다른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증거처럼 보였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정 팀장,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회장님,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모르는 번호에서요. 박 실장이 배신자라고 하더군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모릅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늘 중으로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증거가 오면 나한테 바로 가져오게. 그 전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네, 회장님. 정민호가 나간 후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태준이 배신자라는 건가?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침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한 걸까?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괜찮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십시오. 요즘 너무 과로하십니다.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저 눈빛이 거짓일까요? 박 실장. 네, 회장님. 자네는 나를 배신할 수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태준이 놀랐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만약 누군가 자네에게 큰 돈을 준다면? 자네 가족을 위한 돈이라면? 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질문일 뿐이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회장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확실한가? 네. 저는 회장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었고요. 박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회장님. 회장은 박태준을 한참 바라봤어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알겠네.
나가봐도 되네. 박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회장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누구를 믿어야 하지. 오후가 되자 정민호가 다시 회장실로 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정민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태준이 낯선 남자와 만나는 사진, 호텔 커피숍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사진, 그리고 통장 사본, 박태준 명의의 비밀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내역이었습니다. 20억 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실장 계좌에 20억이 입금됐다고? 네. 한 달 전입니다. 정민호가 통장 사본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 팀장, 이게 조작일 가능성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사진은 진짜처럼 보입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23년.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박 실장을 신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수요일까지 기다리겠네. 수요일요? 그래. 호텔에서 거래하는 날 아닌가. 그날 현장에서 잡겠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박 실장이 나타난다면 그때 모든 걸 끝내겠네.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박태준은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그리고 고등학생 딸. 평범한 저녁 식사 풍경이었어요. 아빠, 요즘 힘들어 보여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박태준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회장님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네는 나를 배신할 수 있나? 왜 그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혹시 자신을 의심하시는 걸까요? 박태준은 불안했습니다. 식사 후 박태준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 박태준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았어. 회장님을.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배신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진짜 배신자를 찾아내겠어. 이틀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오후 도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회장님께 다 말씀드렸어야 했나? 도윤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날짜가 내일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윤은 학교를 나섰습니다.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뵙고 가려고 했어요. 회장님께 받은 수술비로 할머니는 다음 주에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회장님 명함을 봤어요. 지금 전화 드릴까? 도윤이 전화를 걸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강도윤 학생 보호자 맞으시죠?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최수님 환자분 수술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변경이요? 왜요? 원무과에서 보증 문제로 처리가 보류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증 문제요? 무슨 보증이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원무과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보증 문제라니 무슨 소리지? 수술비는 이미 냈는데요. 도윤은 급히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최수님 환자 보호자인데요. 수술 일정이 연기됐다고 들었어요. 아, 네. 잠시만요.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수님 환자분 맞으시죠? 보증인 관련해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무슨 서류요? 저는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요. 저희도 정확히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만 나와 있어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요? 누가요?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윤은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수술비도 냈고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 갑자기 보류라니. 도윤은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원무과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최수님 환자 보호자입니다. 수술이 왜 연기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아, 여기 보시면 병원 후원 재단 쪽에서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다고 나와 있네요. 후원 재단이요? 네. 저희 병원은 큰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고액 수술의 경우 재단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돈을 냈는데요. 그래도 절차상 재단 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윤은 답답했습니다. 그럼 언제 승인이 나요?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재단 쪽에서 연락이 와야. 도윤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할머니 수술이 연기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빨리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시간이 지체되면 위험했습니다. 제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원무과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후원 재단이라니.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학생이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병원 일 안타깝네요. 할머니 수술이 연기됐다면서요?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수술이 언제 될지도 우리한테 달려있죠. 당신들이 한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용히 지내세요, 도윤 학생. 내일 한도건설에 가지 말고 회장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건 학생하기 나름이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일 하루만 조용히 지내세요. 그럼 할머니 수술도 다시 진행될 거예요. 약속합니다. 하지만 학생 선택하세요. 회장님 회사가 중요해요? 아니면 할머니 생명이 중요해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일 아침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떡하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전화하면 할머니 수술이 정말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윤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 끝 할머니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도윤아, 왔니?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니. 도윤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우니, 도윤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도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수술 날짜가 조금 연기됐대요. 그래? 왜? 병원 사정이래요. 곧 다시 잡힐 거예요. 도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도윤아. 할머니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빨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집 계단을 내려가는데 낯선 차가 골목에 주차돼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있던 차였어요. 도윤은 차를 쳐다봤습니다.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침대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해.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번호가 저장돼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도윤은 괴로웠습니다. 정의를 위해 나섰지만 이제 가족이 위험에 처했어요. 새벽 1시,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세단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차 안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도윤은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안해요. 회장님, 저는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회장님께 연락하지 않기로. 내일 하루만 조용히 지내기로. 그럼 할머니 수술이 다시 진행될 거예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수요일, 도윤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전화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저녁 7시까지 10시간이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검은색 세단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안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편 한도건설 본사에서는 회장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학생한테서 연락 왔나? 비서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회장님. 전화도 안 받고 학교에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정민호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호텔 작전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윤 학생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녁 7시, 모든 것이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집안에서 할머니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 한도식 회장은 정민호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강남 호텔로 향하는 중이었어요. 정 팀장, 사람들 배치는 다 됐나? 네, 회장님. 호텔 주변에 5명, 레스토랑 입구에 2명 배치했습니다. 정민호가 태블릿으로 인원 배치도를 보여줬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도윤 학생은 대체 어디 간 걸까? 아침부터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도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는 강남대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저녁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호화로운 호텔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회장과 정민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는 3층 커피숍에서 대기하겠네. 2층 레스토랑이 보이는 곳이야. 네, 회장님. 두 사람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3층 커피숍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2층 레스토랑 입구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어요. 시간은 6시 45분. 15분 후면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정민호는 무전기로 배치된 직원들과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1번 위치,
이상무. 2번 위치, 이상무. 직원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6시 50분. 회장님, 누가 들어갑니다. 정민호가 쌍안경을 건네줬습니다. 회장이 2층 레스토랑 입구를 봤어요. 중년 남자 한 명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호가 사진을 찍어 팀원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이 왔어요. 대한건설 기획실 차장급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한건설 사람이구나. 6시 55분. 또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였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정민호가 다시 사진을 찍어 확인했습니다. 아직 신원 파악 안 됐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회장과 정민호는 긴장한 채 레스토랑 입구를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시 5분, 7시 10분. 여전히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실장이 안 나타나는데? 정민호도 혼란스러워했어요. 혹시 우리가 온 걸 눈치챈 걸까요? 7시 20분. 정민호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팀장님, 레스토랑 안에 2사람만 있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대화 중입니다. 박태준 실장은? 없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 실장이 아니라고? 네, 회장님. 레스토랑 안에는 대한건설 사람과 신원 미상의 여자만 있습니다. 회장과 정민호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박 실장은 배신자가 아닌 건가? 7시 30분. 레스토랑에서 2사람이 나왔습니다. 대한건설 남자와 검은 원피스 여자였어요. 미행하게. 정민호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2사람은 호텔을 나가 각자 차에 탔어요. 회장과 정민호도 급히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여자를 따라가.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여자가 탄 차는 강남대로를 달렸어요. 한도건설 차가 뒤를 따랐습니다. 10분 후 여자의 차는 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회장이 빌딩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저기는 태양투자자문 빌딩입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태양투자자문. 국내 유명 사모펀드 회사였어요. 투자회사?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자는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라가 보게. 회장과 정민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빌딩 로비로 들어가니 여자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였어요. 어느 층으로 갔지? 정민호가 층수 표시를 봤습니다. 15층에서 멈췄어요. 15층 태양투자자문 본사입니다. 2사람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 도착하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어요. 태양투자자문이라는 금색 간판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과 정민호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여자가 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문 위에는 대표이사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표이사?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정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태양투자자문 대표이사가 누군지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정민호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태양투자자문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소개 페이지였어요. 사진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강민수.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민수 대한건설 부사장 강민수와 같은 이름인가? 정민호가 더 검색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다른 사람입니다. 이 강민수는 투자자문사 대표고요. 정민호가 프로필을 읽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MBA, 전 대형 증권사 근무 그리고
정민호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20년 전 한도건설에 투자 제안했으나 거절당함.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여기 보세요. 정민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양력이 적혀 있었어요. 2005년 한도건설 투자 제안 및 채택. 회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 그때는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여러 투자자들이 찾아왔었죠. 그중 한 명이 강민수였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투자자였어요. 하지만 회장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가혹했거든요. 회사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었어요. 설마 그때 그 사람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호가 더 검색했어요. 회장님, 강민수는 그 후 독자적으로 투자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대한건설에 투자했고요. 대한건설에? 네. 대한건설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주주 중 한 명입니다. 회장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강민수, 20년 전 자신에게 거절당한 후 경쟁사인 대한건설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도건설의 정보를 빼내서 대한건설이 승리하도록 돕고 있었어요. 복수였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한 복수였어요. 회장님,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박태준 실장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진짜 배신자는 누구지?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태준이었어요. 여보세요, 박 실장.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사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막 발견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해킹? 네. 신도시 프로젝트 파일 전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언제? 오늘 저녁 7시경입니다.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호텔 거래는 함정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회장과 보안팀을 호텔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 서버를 해킹한 거였어요. 당장 돌아가겠네. 회장이 전화를 끊으며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사로 가자. 지금 당장. 두 사람은 급히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한도건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민수 20년 동안 이걸 준비한 건가? 회장은 분노와 함께 자책감도 느꼈어요. 도윤 학생이 경고해줬는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준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박 실장 미안하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몰랐어요. 진짜 배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배신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 안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의 빠른 수사로 김미란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출국하려던 순간이었어요. 회장실로 경찰이 찾아와 보고했습니다. 김미란을 조사한 결과 태양투자자문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억.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수가 사주한 거군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미란 진술에 따르면 1년 전부터 강민수 측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정보를 팔았고 점점 큰 정보로 넘어갔다고요. 배신자를 찾았군.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이 나간 후 회장은 박태준을 불렀어요. 박 실장. 네, 회장님. 미안하네. 자네를 의심했어. 박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해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정민호도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실장님, 죄송합니다. 네, 정 팀장.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이었어. 회장실에는 화해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강민수를 상대해야겠군. 법적으로 맞서겠네. 네, 회장님. 변호사팀 준비하겠습니다. 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배신자를 찾았고 범인은 체포됐습니다. 회장은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도식 회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강도윤 학생 담임교사입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도윤 학생? 도윤 학생은 괜찮습니까? 그게 학생이 사흘째 학교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혹시 회장님께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흘째요? 네. 수요일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집에도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회장은 불안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회장은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 팀장, 도윤 학생을 찾아. 당장? 네, 회장님. 정민호가 급히 나갔습니다. 1시간 후 정민호가 도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도윤은 수척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도윤 학생 괜찮나? 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할머니 수술이 연기된 일, 협박 전화, 검은 세단.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죄송해요. 제가 겁이 나서. 아니야, 도윤 학생. 자네 잘못이 아니네. 회장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더 중요하지. 당연한 선택이야. 도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네. 배신자를 잡았어. 강민수도 곧 처벌받을 거야. 회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1천만 원이야. 할머니 수술비로 쓰게.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1천만 원요? 자네가 우리 회사를 구했어. 당연한 보답이야.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우리가 책임지겠네. 걱정 끝났어.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 가고 할머니도 편히 모시게.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회장실을 나간 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태준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끝난 거겠죠? 그래, 끝났어.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아직 찜찜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태준이 이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어요. 김미란이 정말 전부였을까? 혼자서 저렇게 치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도윤 학생을 협박한 사람들은 누구였지?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봤습니다. 도윤이 건넨 공책 복사본이었어요. 회장은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뭐지? 공책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최종 거래 마이너스 수요일 이후. 진짜 목적 주가 조작.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우리 회사 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박태준이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님, 오늘 아침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10% 아니, 지금 15% 하락했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뉴스 확인해봐. 박태준이 뉴스를 검색했어요.
화면에는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한도건설, 내부 정보 유출 스캔들, 신도시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위기. 누가 이걸 언론에.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강민수 자네가 김미란이 잡혔다면서요? 안타깝네요. 강민수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김미란은 그저 미끼였을 뿐입니다. 뭐라고?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주가를 보세요. 떨어지고 있죠? 회장은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이게 자네 목적이었나?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 전 회장님은 제 제안을 거절하셨죠. 강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제가 회장님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칠 때 헐값으로 말이죠. 비겁한 비즈니스입니다, 회장님.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장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김미라는 미끼였어.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야.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신자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지만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이걸 준비한 거였구나.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한 가지를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건넨 공책에 혹시 더 많은 정보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정보가 이 위기를 막을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1시간 후 도윤은 한도건설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박태준, 정민호가 함께 있었어요. 도윤 학생, 그동안 고생 많았네.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겁이 나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네. 무서웠겠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배신자를 잡았네. 정말요? 그래. 비서실 김미란이라는 직원이었어. 태양투자자문이라는 회사 사주를 받고 정보를 팔았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자네 덕분에 우리가 큰 위기를 막았네. 정말 고맙네, 도윤 학생.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상금이야. 1천만 원이네.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우리가 책임지겠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1천만 원요? 자네가 우리 회사를 구했어. 당연한 보답이야.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학교 가고 할머니도 편히 모시게. 걱정 끝났어.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회장님, 응? 그런데 저를 협박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협박? 누가 자네를 협박했나?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할머니를 건드리겠다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전산업체에 낯선 사람들이 왔던 일, 집 앞에 검은 세단, 병원을 사칭한 전화, 협박, 문자까지.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회장이 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정 팀장, 조사해봤나? 아니요, 회장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은 다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학생,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회장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리고 조용히 지내라고 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미란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는데 박태준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김미란은 IT 직원이었습니다. 협박 같은 건 할 능력도 없고 그럴 배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본 파일에는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 이메일에 최종 작전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있었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페이지가 몇 장 나왔어요. 저는 무서워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적어뒀어요. 도윤이 찢어진 페이지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회장이 그걸 집어 읽기 시작했어요. 최종 작전. 1단계 김미란 이용해 정보 유출. 2단계 학생 침묵시키기 협박. 3단계 회장 유인 호텔 거래. 4단계 서버 해킹 김미란. 5단계 김미란 체포되도록 유도. 6단계 진짜 계획 실행.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진짜 계획? 도윤이 다른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진짜 목적 한도건설 주가 폭락 유도. 태양 투자자문의 헐값에 지분 매입. 경영권 인수.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영권 인수. 박태준이 급히 컴퓨터를 켰어요. 회장님, 주식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박태준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우리 회사 주가가 얼마나? 오늘 하루 만에 20% 폭락했습니다. 뭐? 회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한도건설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정민호가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회장님, 기사 났습니다. 화면에는 속보가 떠 있었어요. 한도건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 발생, 내부 배신자 체포 신도시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 위기. 누가 이걸 언론에 흘렸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민수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강민수 자네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 전 회장님은 제 제안을 거절하셨죠. 조건이 가혹하다고요. 그건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인수하겠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난 지금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회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자네가 김미란을 이용한 건가? 물론입니다. 김미란은 그저 도구였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웃었어요. 정보 유출 스캔들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가 경영권을 인수한다. 완벽한 계획이죠. 비겁한 짓을 비겁하다고요? 이건 정당한 비즈니스입니다. 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약육강식의 세계를.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장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팽개쳤어요. 20년 동안 이걸 준비한 거였구나. 박태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응해야 합니다. 주주들한테 해명하고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하고 그런다고 주가가 오를까? 회장의 목소리는 허탈했습니다. 이미 신뢰는 무너졌어. 투자자들은 우리를 떠날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가? 저 아직 하나 더 숨긴 게 있어요. 도윤이 마지막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강민수 비자금 조성 증거,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 XXXX, 불법 거래 내역 첨부 파일.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제가 본 파일에 있었어요. 강민수가 불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증거요. 회장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윤 학생 자네가 우리를 또 구했구나.
회장이 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박 실장, 이 정보를 검찰에 넘기게. 그리고 언론에도 흘리고. 네, 회장님. 회장이 다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고맙네, 도윤 학생. 정말 고맙네.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끝난 걸까요? 봄이 왔어요. 도윤은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선물해 주신 거였습니다. 낡은 패딩은 이제 입지 않았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도윤 학생, 잘 지내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제 혼자 걸으실 수도 있으세요. 회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대학 합격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장학금 덕분에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요. 당연한 거야. 그리고 방학 때 우리 회사에서 인턴하게. 경험도 쌓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병원으로 할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도윤이 왔니? 할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미소 짓고 계셨어요. 도윤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반지하가 아니었어요. 회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2층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구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니, 이제 폐지 안 주우셔도 돼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도 받으니까요. 고마워, 도윤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도윤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께 저녁을 차려드렸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도윤은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서둘렀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할머니 병원비 걱정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네 할머니. 내가 회장님한테 진실을 말한 거 잘한 거야. 할머니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무서웠지? 네,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도 용기 냈잖니. 할머니 자랑스러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외면할 수 없었어요.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아니니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래,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식사 후 도윤은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금방 편안하게 잠드셨어요. 도윤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 뉴스에서 봤습니다. 강민수가 검찰에 체포됐다고요. 비자금 조성, 불법 거래, 기업 정보 절취 등 여러 혐의였습니다. 도윤이 제공한 마지막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태양투자자문은 문을 닫았고 한도건설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주가도 다시 올라갔어요. 회장님은 도윤 덕분이라며 계속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도윤은 한도건설 본사에 초대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신다고 했어요. 도윤은 새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서 오세요, 도윤 학생. 도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박태준 실장님, 정민호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서 오게, 도윤 학생. 회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자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야. 회장님이 감사패를 건네주셨어요. 한도건설을 구한 용기 있는 젊은이 강도윤 학생에게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가 더 감사하지. 자네가 없었으면 회사가 무너졌을 거야. 박태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도윤 학생, 정말 고맙네. 나도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어. 정민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학생, 나중에 우리 보안팀 오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도윤은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반지하에서 할머니 수술비 걱정하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밝은 집에서 살고 대학 등록금 걱정도 없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예전에 살던 반지하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도윤은 걸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낡은 패딩을 입지 않아도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덜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천천히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말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8살 소년의 작은 목소리가 거대한 기업을 흔들었고 그 용기는 결국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도윤이는 무서웠지만 말했고 가난했지만 정직했으며 어렸지만 용감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하루를 바꿨고 할머니의 내일을 지켰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오늘의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침묵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의 침묵은 때로 더 큰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침묵했을까요? 아니면 말했을까요? 작은 용기가 하루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